지난 시간 문정왕후는 아들 경원대군을 낳으며 비로소 궁궐 안에 자신만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깊어질수록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들을 왕위에 올리고자 하는 거대한 야망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궁궐의 담장 아래 이제 그녀의 치명적인 한 수가 시작됩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던 병약한 왕세자 인종의 비극과 함께 말입니다. 중종에게는 이미 왕세자가 있었습니다. 문정왕후보다 20살이나 많은 이보가들 인종 2호였습니다. 인종은 학문에 뛰어나고 덕망이 높았으나 타고나기를 몹시 병약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몸이 허약해 늘 걱정거리였던 왕세자. 병약한 왕세자. 덕은 높으나 너무도 약한 저 아이가 과연 오래도록 왕좌를 지킬 수 있을까? 아니, 지켜서는 안 된다. 내 아들을 위해서. 문정왕후의 편에는 노골적이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인종과 경원대군이 있어도 그녀는 오직 자신의 아들에게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궁중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문정왕후가 왕세자를 질투한다. 언젠가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기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자궁의 우물에서 부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부적에는 임금이 승하한다는 저주의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범인은 문정왕후의 궁녀들이었습니다.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세자를 저주하는 부적을 우물에 넣다니 이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정왕후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나는 모른다. 궁녀들이 제멋대로 한 일이다. 나와는 상관없다.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은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궁중 사람들의 의혹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시나요? 그 깊은 사랑이 때로는 이토록 무서운 집착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문정왕후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544년 중종이 승하했습니다. 예상대로 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에게 이는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인종이 병약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시기에 문정왕후는 자신의 든든한 조력자와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동생 윤원영이었습니다. 윤원영은 비록 낮은 벼슬에 있었지만 누나의 야심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권력에 대한 강한 욕망이 있었죠.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다. 나의 아들이 왕이 될 시간. 나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인종은 즉위 후 불과 8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승하합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짧은 재위 기간 중 하나였습니다. 인종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병약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30대의 젊은 나이였는데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무서운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독살설이었습니다. 과연 문정왕후가 인종을 독살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지금도 이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백성들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왕세자를 죽였다고 말입니다. 인종이 승하하자 13세의 어린 경원대군이 명종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문정왕후는 드디어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자리에 올랐습니다. 수렴청정,
즉 어린 왕을 대신해 나라를 다스리는 실질적인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한 여인의 야망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부터 문정왕후는 어떤 방식으로 조선을 통치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권력욕은 어디까지 뻗어나갔을까요? 다음 3편에서는 문정왕후 시대의 본격적인 막이 오릅니다. 수렴청정의 실상과 윤원영의 활약, 그리고 을사사화로 이어지는 무서운 권력 개임이 펼쳐집니다. 권력은 달콤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쓸쓸합니다. 1545년 조선에 전례 없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13세의 어린 임금 명종을 대신해 한 여인이 나라의 실권을 쥐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 문정왕후 윤씨. 오늘은 그녀가 어떻게 조선 최고의 권력자로 군림했는지 그 치밀하고도 냉혹한 통치의 실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명종이 즉위하던 날 문정왕후는 마침내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자리에 올랐습니다. 수렴청정. 어린 임금을 대신해 섭정하는 것이었지만 사실상 조선의 절대 권력자가 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이 나라를 이끌 수 있게 되었구나. 내 아들을 위해, 내 가문을 위해. 이제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 하지만 문정왕후 앞에는 커다란 장벽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이어져 온 여자는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유교적 관념이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종을 지지했던 세력들은 공공연히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문정왕후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동생 윤원영이었습니다. 윤원영, 문정왕후의 친동생이자 조선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권신 중 한 명입니다. 누나가 왕비가 되고 조카가 왕이 되자 그는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윤원영은 매우 영리했습니다. 누나인 문정왕후가 직접 정치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대신 모든 실무를 처리했습니다. 겉으로는 어린 명종을 보좌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권력이 이렇게 달콤할 줄이야. 이제 이 나라에서 내 말을 거스를 자는 아무도 없다. 시청자 여러분도 직장 생활하시면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실력보다는 인맥과 배경으로 승진하는 사람들. 윤원영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확실한 배경이 있었죠. 바로 왕의 어머니 문정왕후였으니까요. 문정왕후와 윤원영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종을 지지했던 신하들, 그리고 이들과 연결된 기존 권력층이었습니다. 이들은 문정왕후 세력을 견제하려 했고 은밀히 반대 세력을 규합하고 있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감히 나와 내 아들의 권위에 도전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뿌리째 뽑아버려야 한다.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교묘했습니다. 반역, 음모라는 명목으로 정적들을 몰아냈습니다. 실제 반역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을사사화로 정적들이 제거되자 문정왕후의 권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제 조선에는 그녀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언제나 양날의 검입니다.
윤원영을 비롯한 문정왕후 일족들은 점점 더 부패하고 오만해졌습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뇌물을 받아 벼슬을 파는 일이 횡행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권력을 얻기 위해 한 선택들이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을까요? 권력의 정점에 선 문정왕후. 하지만 그녀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명종이 성인이 되면서 모자 간의 미묘한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과연 문정왕후는 이 모든 위기를 어떻게 넘겼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권력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다음 3편에서는 권력의 절정에서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문정왕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문정왕후. 하지만 그 권력을 지키는 것은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음 편에는 문정왕후의 권력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